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2024 포항 스틸러스 태아 드라마의 흥행 요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K리그는 이르면 2월부터 늦게는 11월까지 이어집니다. 팀당 38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코리아컵,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등의 일정을 생각하면 40경기를 훌쩍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긴 호흡의 대하 드라마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2024 시즌 K리그에는 대하 드라마와는 또 다른 태아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만 6골을 기록해 관중을, 시청자를 쫄깃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극적인 승부만으로 이 드라마의 인기를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드라마의 시청률과 같은 리그의 성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즌의 절반 19경기가 지난 시점까지 태아 드라마는 9승 7무 3패, 승점 34점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 시즌 동일한 기간의 성적을 확인해보면 9승 7무 3패, 승점 34점의 2위였습니다. 순위만 다를 뿐 성적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득실점을 확인해보면 26득점 21실점의 2013 시즌보다 28득점 18실점의 2014 시즌이 더 낮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지난해와 비교해 더 좋은 기록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 드라마의 첫 번째 흥행 요소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2년 연속 좋은 성적을 거둬서가 아닙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이 성적의 서사를 만든 배경이 완벽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3년의 포항 스틸러스와 2024년의 포항 스틸러스는 같지만 다른 팀에 가깝습니다. 2023년 1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그 이전 시즌부터 호흡을 맞추고 있는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2024년 1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2023 시즌과 비교했을 때 골키퍼와 센터백 1명을 제외하고 9명의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완델손 선수는 지난 시즌 대부분의 경기에서 뛰었고 오베르단 선수가 교체로 들어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 시즌 이 정도로 라인업이 바뀐 팀은 K리그1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선수단을 이끄는 감독의 이름 역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팀의 우승을 안겨준 레전드 감독이 떠나고 그 자리를 또 다른 레전드로 채운 포항 스틸러스의 판단. K리그 1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팀답게 스틸러스 웨이를 지키며 팀의 유산인 레전드를 소비하지 않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모습은 역사를 다루는 대하 드라마의 한 장면 못지 않습니다. 두 번째 흥행 요소는 서사의 줄기가 확실하다는 점입니다. 긴 호흡의 대하 드라마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스토리 라인이 탄탄해야 합니다. 한 장면의 재미도 좋지만 꾸준하게 시청자를 붙들 수 있는 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구팀이라면 안정적인 후방 그리고 센터 라인이 바로 중심일 것입니다. 2024 태아 드라마는 이 조건에 부합합니다. 골키퍼 황인재, 이동희 전민광의 센터백, 그 앞에 오베르단까지. 포항 라인업의 가운데를 지키며 K리그의 모든 팀이 부러워할 만한 단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20경기 19실점이라는 경기당 1실점도 허락하지 않으며 K리그 최소 실점팀이라는 결과로 증명합니다. 여기에 골키퍼 황인재는 발군의 기량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유감없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2023 시즌 38경기 40실점의 수비력을 보여주며 팀의 주전 GK로 자리잡은 황인재는 올해 19경기 18실점, 클린시트 6회, 경기당 선방 2.5회라는 더 나은 기록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국가대표에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골키퍼의 가치는 단순히 잘 막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포항식 빌드업의 시작점으로서의 역할도 훌륭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라운드까지 포항의 패스 종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다른 특별한 점을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패스의 길이, 방향, 패스를 주고받는 지역 등 어느 것도 모자라지 않고 특출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밸런스를 잘 갖춘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리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롱패스입니다. 짧은 패스를 기반으로 한 빌드업 축구라는 최근의 트렌드와는 다르게 포항은 의도적인 롱패스로 상대를 공략하고 있는데 이것은 황인재가 좋은 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팀 내 패스 횟수에서 7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발밑을 팀에서 믿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팀 내 패스 순위 상위권에는 센터 라인으로 언급했던 이동희와 전민광, 오베르단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그만큼 신임을 받으며 자주 출전했다는 뜻이기도 한데 특히 이동희와 전민광 두 센터백은 19경기 중 11경기에서 호흡을 맞추며 철의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랜트, 하창래, 박찬용, 박승욱 등 기존 수비수들의 이탈로 가장 우려가 되었던 지점을 이전까지 K리그1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선수들을 활용해 팀의 장점으로 만들어낸 태아 드라마의 반전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앞엔 지난 시즌에 이어 올해도 최고의 외국인 선수 중 하나로 활약하고 있는 오베르단이 있습니다. 19경기를 치렀을 때까지 경기당 인터셉트 1.4회, 경기당 태클 2.0회, 볼경합 승률 58%를 기록하면서 파울은 경기당 0.9회만 기록하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교과서 같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의 진가는 숫자가 아닌 히트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베르단의 2023 시즌 히트맵과 2024 시즌 히트맵입니다.
그라운드 모든 지역에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선수의 움직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태아드라마 중심의 단단함은 단순히 골키퍼,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더의 개인 역량에만 기대지 않습니다. 잘 짜여진 팀 단위의 움직임을 통해 완성됩니다. 20라운드 울산과의 동해안 더비 73분의 상황입니다. 2대1로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포항의 수비 장면입니다. 4-4-2 형태로 라인과 라인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맡아야 할 선수에 대한 조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8라운드 인천전 24분의 상황입니다. 하프라인 아래에서 이호재와 허용준이 상대 공격에 압박을 가하면서 공의 진행 방향을 의도적으로 포항 우측 방면으로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재희와 신광훈의 오른쪽 라인은 상대 공격수를 적극적인 맨투맨으로 수비하는데 뒷공간 커버 후 황인재에게 전달했을 때 키퍼는 의도적인 롱패스로 역습을 진행합니다. 이호재에서 한찬희에게 공이 연결됐을 때 정재희의 침투, 골키퍼부터 단 3번의 연결로 슈팅까지 이어지는 시퀀스입니다. 이렇듯 포항은 경험이 적은 센터백과 왕성한 움직임이 필요한 중앙 미드필더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격수부터 이루어지는 팀 단위의 적극적인 압박 또는 순간적으로 특정 공간의 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드라마의 흥행은 잔잔한 안정감도 좋지만 격동적인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이는 수비보다 공격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며 태아드라마의 세 번째 흥행 요소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유기적인 공격 전개입니다. 19라운드까지 리그 최소 실점팀이기도 하지만 리그에서 세 번째로 득점이 많은 팀으로 울산과 함께 유일하게 두 자릿수의 골득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포항의 공격력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살펴보면 포항의 양쪽 사이드 활용이 굉장히 조화롭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직선적인 움직임의 오른쪽 라인과 곡선적이고 다양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왼쪽 라인이 균형을 잘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격력이 좋은 완델손을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완델손이 올라갔을 때 오른쪽 수비를 보는 신광훈이 좀 더 중앙으로 들어오고 왼쪽 공격의 홍윤상은 좌우의 움직임으로 다양하게 상대를 공략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공격의 정재희나 김민성은 특유의 스피드를 살려 위아래로 움직이며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완델손과 홍윤상, 신광훈과 정재희의 시즌 히트맵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공격 진영에서도 존재감을 보여주는 완델손과 하프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오른쪽 측면까지도 나타나는 홍윤상, 오른쪽과 중앙에서 수비하는 신광훈, 그리고 오른쪽 터치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정재희의 모습입니다. 20라운드 울산과의 경기 첫 번째 득점 장면입니다. 울산의 적극적인 압박을 피해 한찬희를 거쳐 오른쪽 수비 신광훈에게 공이 전개되고 허용준이 그 앞에 공간으로 내려와 패스를 받습니다. 허용준 위치에 있어야 할 김인성은 오른쪽 터치라인을 따라 전방으로 움직인 상황. 허용준이 패스를 시도했을 때 홍윤상은 이미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까지 이동해 있고 완델손은 왼쪽 측면에서 윙포워드 위치까지 올라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위협적인 사이즈를 갖춘 이호재가 수비수를 끌고 골문 앞까지 진출하면서 생긴 공간으로 김인성의 크로스와 홍윤상의 침투, 경기 시작 1분 만에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18라운드 인천전 26분입니다. 이동희로부터 공을 전달받은 황인재는 좌우로 포진한 센터백에게 곧바로 공을 전달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허용준을 향한 정확한 롱패스. 허용준은 이미 전진해 있는 완델손에게 헤딩 연결을 하고 완델손은 앞쪽으로 원터치 패스를 시도하지만 상대 수비에 걸립니다. 그러나 다시 빠르게 공을 회복한 완델손. 앞에 이호재와 허용준은 공을 받기보단 전방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처럼 포항의 최전방은 대체로 자신이 공을 잡고 돌기보다는 2선과 3선에 연결해주고 전방으로 뛰어가는 선택을 즐겨합니다. 이 순간 홍윤상까지 왼쪽으로 넓게 움직이며 완델손이 하프 스페이스로 계속해서 전진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홍윤상이 패스를 받았을 때 이호재는 상대 센터백 사이에 오프 더 볼로 수비수들의 시선을 묶어두고 정재희 역시 따라 올라가며 상대 윙백이 자신과 허용준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공간에서 자유로워진 허용준의 마무리. 이러한 흥행 요소를 갖춘 태아 드라마에도 고민은 있습니다. 그동안 드라마 인기에 방점을 찍어줄 공격수의 활약이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19경기 1골 2도움에 그친 조르지가 아쉬운데 2023년의 조르지는 K리그2 34경기에서 13골 2도움, 베스트 11에 6번이나 선정된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라운드 대구전에서 보여준 제공권을 이용한 도움과 박스 안에서 동료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패스를 내주는 모습, 20라운드 울산전에서 교체 투입 후 왼쪽 측면에서 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주며 팀 단위의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에서는 태아 드라마의 한 조각으로 충분히 제 역할을 하며 기다리면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겠다는 기대를 줍니다. 그리고 이 조르지를 향한 기다림이 가능한 것은 태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급부상하는 선수를 만난 호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좋은 활약을 보이는 또 다른 최전방 공격수 이호재의 이야기입니다. 18라운드 인천전 두 번째 득점 장면입니다. 오베르단이 좌측의 완델손에게 공을 연결해줬을 때 중앙에 이호재, 허용준, 홍윤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호재는 비워진 왼쪽 공간을 향해 오프 더 볼을 가져가고 홍윤상은 상대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공간인 포켓에서 패스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완델손은 정확하게 그 공간에 홍윤상에게 패스를 넣어주고 홍윤상은 공을 잡고 도는 것이 아니라 상대 수비가 접근하기 전에 동료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간결하게 볼을 방출한 후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호재는 이 공을 자신의 우월한 피지컬을 활용해 지켜내고 왼쪽 공간에 침투한 완델손에게 연결. 여기에서 홍윤상은 빈 공간으로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끌고 가고 이호재는 그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이를 이용해 완델손은 허용준에게 공을 전달. 허용준은 자신이 돌아서기보다 상대 골문을 바라보며 자유롭게 있는 이호재에게 원터치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발목 힘을 활용한 훌륭한 마무리. 71분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받은 후 상대의 수비수들을 완력으로 이겨내며 페널티 지역까지 돌파해 추가골을 성공시킨 장면 역시 빼놓을 순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호재가 슈팅을 때리는 순간 반대에서 페널티 박스 안까지 침투한 완델손의 성실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동 감독은 어제 내린 눈이고 역사다. 핑계 없이 보여주겠다. 미스터 017 박태하 감독은 미디어 데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주어진 시간 안에서 큰 틀을 잡는 데 주력하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하나씩 채워가기로 계획했다. 다행히 선수들이 큰 틀과 기둥을 세우는 것을 기대보다 훨씬 더 잘 따라줬다. 덕분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은 태아 드라마는 분명 세간의 평가, 겨울의 걱정과 달리 기대보다 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급하게 만들어낸 임기응변이 아니라는 것도 그라운드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즌은 길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말이 아쉬웠던 드라마를 우리는 무수히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태아 드라마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켜켜이 쌓아올린 역사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